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정을 쏟아낼 만한 가치를 가곡에서 발견한 이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죠. 바리톤 장은훈.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베네치아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 강단과 대형 오페라 무대에 섰던 전도유망한 성악가.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그는 한국 가곡에 대한 애정을 담고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이 배어나는 순천 문유산 자락입니다. 해발 400m 청정한 대지에 자리한 한국가곡기념관은 장은훈 선생이 한국 가곡의 부흥을 위해 가꿔가는 공간. 청명한 산새 소리에 빠져들고 자연이 주는 너그러움에 매료되는 이곳에서 그는 가곡을 만들고 무료 연주회를 열면서 가곡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인부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사를 했는데 예술가들이 크게 비용 문제 같은 게 있어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그분들하고 일할 때는 하고 또 제가 또 이런 비용 문제나 이런 게 충당되지 않을 때는 제가 혼자 시간을 내서 연주가 없고 수업이 없는 날은 와서 풀도 베고 또 돌도 하나하나 다듬고 쌓고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10몇 년 동안 그렇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연의 품에 안긴 아담한 건물엔 장은훈 관장이 음악회를 여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명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그란 형태로 완성된 공간은 설계 당시부터 음악회에 최적화되도록 신경을 쏟았죠. 황토와 나무로 지어 자연의 느낌을 담아낸 연주홀에선 산중에서 열리는 음악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의 열정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땅에 땀과 열정이 쌓인 지 10여 년. 꽃이 피고 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간이 완성되었죠. 장은훈 관장은 고향 땅 순천에서 가곡의 부흥을 꿈꾸며 행복한 날들을 보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돌산을 샀을 때 주민들께서 좀 정신없는 사람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농사 짓기도 어려운 그런 땅을 구입해가지고 저 사람이 뭘 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가곡 기념관을 읽으면서 음악밖에 모르던 성악가는 생활인이 됐습니다. 조경이며 조명 설치와 같은 작업에도 달인이 됐죠. 그런 장은훈 관장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내인 이종래 씨입니다. 두 사람은 가곡 기념관을 운영하고 주변을 가꾸는 모든 일을 함께하고 있죠. 돌아보면 힘들었던 기억도 많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후 아내를 남겨두고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랐던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을 살뜰히 모신 것도 아내였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운 것도 아내였죠. 유명 오페라단의 부단장직을 고사하고 순천으로 내려올 때도 가장 미안했던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같이 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가
10대부터 친구여서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대는 친구로, 좋은 친구로, 20대는 연인으로, 이제 30대는 부부로, 이제 40대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국가곡예술마을 무대 위의 예술가와 무대 뒤의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서 같이 대화거리도 많고 정말 성취감도 같고 뭐 고통도 같고 모든 게 같아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훨씬 좋고요. 조용하던 가곡 기념관에 정겨운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순천 국제 가곡제의 날.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먼 공연장에 온 이들에게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는 것이 장훈은 관장의 소명이죠. 안녕하십니까, 장훈훈입니다. 이렇게 또 인근 각지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클래식 기타하고 소프라노인데 자연과 또 지식과 또 이런 예술 또 어떤 수다 이런 걸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시고 뭐 그러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박수 소리가 제일 끊이지 않고 지리산 선녀폭포인가요? 그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우렁차게 박수 치는 곳이 여기 가곡기념관인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박수는 제발 좀 그만이라고 외치실 때까지 좀 쳐주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클래식 기타 연주로 시작된 1시간 반의 공연 주제는 프랑스 음악입니다. 프랑스 출신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그 나라 음악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죠.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가곡 등 한 나라의 가곡을 주제로 공연을 진행해온 순천 국제음악제는 장훈훈 관장이 가곡의 대중화를 위해 무료 공연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도시의 큰 무대에서 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 달려온 지난 14년, 장훈훈 관장의 마음은 행복으로 물듭니다. 성악뿐만 아니라 작곡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런 무대를 만드셔서 성악가들이나 뭐 피아니스트, 뭐 다른 음악가들도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가 이렇게 산 꼭대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다 장훈훈 선생님과 이종래 선생님이 이렇게 잘 해놓으셔서 이렇게 이런 먼 곳까지 관객들이 오시는 것 같고, 네, 저희 음악가로서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올 때마다 느낀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중앙 무대 쪽에서나 이렇게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기타와 어떤 이 가곡에 어우러지는 이 투어 콘서트라는 자체를 지금 오늘 저희들은 처음 와서 알게 됐거든요. 이것도 하나 배워가는 기분이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좋습니다. 실은 이 조그만 곳에 되게 골짜기에 뭐가 될까 누가 올까 했는데 정말 소리 소문 듣고 다들 뭐 물론 자연 경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그 유명하신 분들의 또 소리와 또 피아노 반주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실은 기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햇살 따사로운 가을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작업실에서 장훈훈 관장은 음악 작업을 합니다. 우리 가곡이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직접 곡을 작업하게 된 장훈훈 씨. 본격적으로 곡을 만든 17년 동안 완성한 작품이 무려 100여 곡에 달합니다. 그는 특히 윤선도의 시조에서 노랫말을 따온 오우가를 비롯해서 우리 고유의 정서와 철학을 담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제해 작시한 곡들도 많습니다. 서양식 멜로디를 따르지만 가사에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 가곡은 우리의 마음에 치유를 전하는 고마운 음악이죠.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자기에게 잘 맞는 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잘 맞는 거, 특히 음성적으로나 발성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고 잘 부를 수 있으려면 작시, 작곡, 노래를 함으로써 그러한 그 뉘앙스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훨씬 많이 알고 있음으로써 좀 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고 또 같이 노래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부르는 것 자체가 쉽고 잘 전달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난 2012년에 열린 신작 가곡 발표회에선 그의 작품 완성도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이 방에서 많은 곡들이 본인의 곡이 한 100여 곡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고 있고 작곡하는 모습을 또 옆에서 보고 있고 또 작곡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처음 만나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내는 선생의 작품엔 삶의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틋함을 담은 곡 우리 처음 만난 날은 그가 특히 아끼는 작품인데요. 남다른 길을 걸어온 남편의 곁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친구로 시작해 연인으로 10년을 지냈고 부부로 30년을 함께한 두 사람. 단란한 가정을 꽃 피우면서 가곡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길도 같이 걸어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즈넉함이 무르익는 가을. 한적한 풍경을 뒤로하고 부부가 길을 재촉합니다. 서울에서도 아트홀 겸 성악 클래스를 운영하다 보니 서울과 순천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성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살에 떠난 고향이었습니다. 40을 넘겨 다시 돌아온 순천은 그에게 너른 품을 내어주었죠. 자연의 싱그러움은 풍부한 감정으로 곡을 만들게 해줬고 가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고향 사람들 또한 고마운 선물입니다. 이제 대나무, 소나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2주에 한 번씩은 서울에 가서 수업하고 또 연주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일을 하고 여기에서는 예측이 익숙하고 서울에서는 피아노 익숙하고 그래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그의 입에선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육상 선수가 되려던 소녀는 부상으로 인해 꿈을 접었고 우연한 기회에 재능을 발견하면서 성악가의 길로 들어섰죠. 그렇게 흘러온 40여 년,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입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한국 가곡 예술마을은 장우는 선생 부부가 무한한 애정을 쏟는 공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 근지 씨가 부모님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그녀는 국제 비즈니스 마케팅을 전공한 재원으로 이곳의 운영과 홍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곡 예술마을에선 장우는 선생이 성악을 가르치는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준 높은 성악가와 연주자의 공연을 미리 선보이는 무료 공연을 통해서 클래식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가 잘했네.
인사로도 다행이네. 그러니까 시험이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들 의현 씨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악가가 되기로 한 아들은 아버지가 성악을 배운 나라 이탈리아로 떠나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데요. 또 그쪽 지역에서 공연 장은흥 많이 관장이 하고 직접 성악을 가르친 의현 씨는 타고난 성량과 열정을 갖춘 주목받는 성악도입니다. 아들 우연 오랜만이야. 스피커폰 아들.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졌네. 더. 좋아졌네 우리 아들. 통통해졌네. 잘 지내니? 왔어요 다들. 우리 셋이 모여 있어. 오늘 아빠는 이제 수업 있어서 왔고 누나는 이제 엄마 아빠 오신다 해서 놀러 왔고. 시험 어떻게 잘 봤어? 네, 시험 잘 보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행운을 빈다. 너가 노력한 만큼 뭐 결과가 있겠지. 그 오페라 아리아 못 불렀어? 펠리체 어. 또 그레텔이라고. 에르나니. 야, 인펠리체 뭐 그거 아주 멋진 노래인데 잘 어울렸겠다.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 식사는 하셨어요? 우리 지금 4시 몇 분이야? 여기는 4시 반이야. 베네치아 요즘 저기 사람들 많이 오지?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 좋다. 어때? 밥이랑 직접 잘 해먹고 사니? 네, 밥도 잘 해먹고 살고 여기서 뭐 먹어봤자 맨날 뭐 파스타랑 피자 먹으니까. 안 죽으려면 열심히 해먹어야 돼. 숨 붙어 있으려면. 건강하고 파이팅해. 파이팅 우리 아들. 파이팅. 멋지다 우리 아들. 그래. 또 전화하겠습니다. 그래. 안녕, 차오. 좋은 공간에서 음악회 보고 하는 공간에서 친정 겸 일하러 와서 되게 행복하고 또 결혼식도 행복한 추억이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옛날에는 가곡마을이 의연이도 얘기했지만 막 힘들다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되게 행복한 이렇게 저희만의 공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지 씨는 2년 전 바로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피아노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트홀은 부부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인 동시에 서글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인데요. 6, 7년 전인가 수해 날 때가 2011년도니까 벌써 그렇게 그래. 됐네요. 그때 이제 지하에 있었던 아트홀 겸 강남 대치동에 있었죠. 갤러리까지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서초저동을 비롯해서 이쪽 대치동 이쪽으로 전부 홍수가 나가지고 천장까지 물이 차서 아마 그때 이제 소중하게 생각했던 뭐 예술품들 오디오 피아노, 앤티. 그래서 한 5억을 없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근데 그때 이제 딸이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세를 내주고 그때 당시 100만 원 넘게 다달이 세를 내줘서 유지를 할 수 있었고 몇 년 그렇게 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정말 대학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고 정말 여기에 있는 그런 뭐 이런저런 것들도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강남구 일대 재활용품으로 다니면서 정말 하나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페인트 칠이며 이런 것도 우리가 손수하고 정말 밤을 새서 여기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다시 일어난 거죠.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부부는 심기일전했고 수해가 난 지 3개월 만에 아트홀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대학 대신 군대에 가야 했던 아들은
군대를 마치고 이탈리아 유학길을 떠남으로써 부모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었죠. 부부가 발품을 팔고 열정을 쏟은 아트홀은 작은 갤러리로 꾸며졌습니다. 미술 작품과 클래식의 만남을 추구한 건데요. 삶 속에서 예술을 느끼고 접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예술가가 되고 삶은 더 풍요로워질 거란 믿음이 실현된 공간입니다. 한국 가공예술마을 성악 마스터 클래스는 장은훈 선생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는 일입니다. 성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라고 믿는 선생은 처음 몇 개월 동안 호흡법만을 가르치는 전공법을 택함으로써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데요. 호흡이 완성되고 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입니다. 길게는 10년 넘게 그에게 성악을 배우는 이들도 있는데요. 가곡을 배움으로써 건강도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지는 긍정적인 영향 덕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수업을 받을 때마다 소녀 시절의 감성을 끌어올려 열창하는 학생들. 배운 노래를 가족들 앞에 선보이는 발표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노래로 봉사를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자의 성장은 스승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게 교육이라고 믿는 스승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스스로도 더욱 큰 내공을 쌓아가고 있죠. 저희 선생님이 한국의 최초로 그 한국 가공 명인이세요. 1호세요. 그 명인이 되시는데 본인이 계속 글 받기를 거절하셔가지고 이제 작년인가 작년에 받으셨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말해주듯이 정말 우리나라 한국 가곡에 있어서 그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앞으로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열정 이런 게 정말 명인이 되고도 남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그런 타이틀이 너무나 걸맞는 분이죠. 조심해. 다시 돌아온 순천에서의 일상. 오늘은 풀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깎고 돌아서기 무섭게 다시 자라는 것이 풀이라 여름부터 가을까지 중요한 일거리가 예초기를 돌리는 작업이 된 거죠. 장은훈 관장이 애써 바꿔가는 이곳은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돌무더기 가득하던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평평하게 다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는 야외 무대에서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빠져드는 멋진 음악회를 열 계획인데요. 그날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땀방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장은훈 관장입니다. 야외 공연장 옆에는 차밭도 조성 중인데요. 차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향기로운 그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흙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향기로워요.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만약에 노동이라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가끔씩 번뇌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일이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육체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삶을 제가 익힐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성악가로서 무대에 올라봅니다. 내 것이 몇이나 될까 헤아려보니 물과 돌, 소나무, 대나무로다. 그는 무대에 설 때 가장 행복하고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중후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 정확한 가사 전달 능력까지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성악가죠. 무대의 크기나 관객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는 것이 그의 신념이죠. 해 저물 무렵 부부가 한가로운 길을 따라 산책에 나섭니다. 가을의 문유사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해주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골 생활은 부부에게 선물과도 같은 축복입니다.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절도 아찔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서 더욱 감사한 오늘의 시간들.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차곡차곡 이뤄가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느낍니다. 아름다운 가을. 또 10월은 얼마나 예쁠까. 도토리 밤도 많이 달렸구만. 여기서 음악회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게. 이제 차밭에서 사봤어. 야외 음악회도 좀 하고 우리 가곡도 3년 됐는데 칡넝쿨 때문에 못 크다가 이제 음악가로서 이 지역에 좋은 문화를 자연 생태, 문화 생태라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문화를 심고 제가 거기까지의 동기부여를 한다면 이제 또 미래의 사람들이 그 문화의 결실을 또 맺고 또 좋은 문화를 가꾸고 하는 문화인, 예술인, 문화를 심는 농부? 그 정도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가슴 설레는 첫사랑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일이기에 음악과 함께한 그의 평생은 빛이 났고 아름다웠죠. 성악가로, 작곡가로, 그리고 가곡 기념관장으로 장은우 씨가 앞으로 이어갈 여정 또한 값진 결실을 남길 겁니다.